안녕하세요. 3월 18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울에도 벌써 산수유가 피고 또 집 근처에 이렇게 매화 이렇게 막 몽글몽글 맺혀서 폈습니다. 아트 코리아 방송과 함께하는 작가와 함께는 한 작가의 어떤 생애를 어떤 자료를 통해서 다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1층 전시장에서는 디폴더 한국 근현대미술 작가와 아카이브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일환으로 저희가 매월 서울 아트 가이드의 한 명의 작가를 한국의 미술 대표 작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소장 아카이브를 쭉 연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만익 선생님이 지금 4월호에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만익 선생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6개의 주제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니까 지금 A4 용지 9매 정도 분량이거든요. 이거를 다 잡지에가 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 페이지 정도만 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와서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매월 이 잡지에 이렇게 한 명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자료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겠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3월 같은 경우는 일랑 이종상 선생님이었었고요. 그래서 4월 이만익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이만익 선생님 1938년에 태어나서 2012년에 74세로 작고를 했죠. 최근에는 작년에 소마미술관에서 큰 전시를 가졌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그 자료를 통해서 되돌아보죠. 이게 그 일간 스포츠의 기사가 나온 건데요. 이만익 선생님 같은 경우 일찍이 이렇게 그림에 대한 어떤 소질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살 소년이 중3 때 그린 유화도즘이 그 당시 국전에 입선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학생이 국전에 입선,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항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국전에는 사실 이렇게 출품이 허용되지도 않았던 그전 시절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은 그림이 확고한 어떤 이만익의 세계가 굳히게 됐었지만 초기에 작품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구상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황해도 출신이고 서울대 미대를 나왔죠. 그래서 이 82년도 일간 스포츠에 보면은 청계천이라는 그림, 지금이야 청계천이 많이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 청계천을 그린 이런 작품이 소개가 됐고요. 네, 이게 선생님의 초기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구상작가 이런 작품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현대여성이라는 잡지 지상전에 보여줬던 작품이고요. 선생님의 어떤 본격적인 이런 거는 선생님의 가장 작품색의 큰 특징은 선생님의 그 뚜렷한 윤곽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윤곽선이 뚜렷하다는 점과 또 하나는 선생님이 다른 작가와 차별화된 강렬한 색채, 세 번째는 우리 어떤 문학적인 요소, 또 이 민화, 신화, 전설 이런 거를 작품으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특징을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주간중앙에 소개됐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은 선생님이 어떤
그림에 대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만익의 가장 특징적인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79년도에 조선일보는 11월에 소독 유년에서 개인전 여는 이만익 파리 화단에 내 작품 평가받으려 한다. 민중 속의 화가 이만익,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만익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 지금은 없어진 청계천 그림, 이 칼라로 잠깐 도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2000년도에 가나트 센터에서 대규모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매일신문, 지금 서울신문이죠. 원색으로 담아낸 한국적 정서의 원류, 불교적인 소재 작품에 대거 끌어들여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림을 담아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선생님의 그 뮤지컬 명성황후의 포스터, 이런 걸 선생님이 제작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2003년에 네, 크게 이제 전시가 이루어지면서 선생님의 그 기사들이 이렇게 많은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요. 오방생 염술되는 이야기, 우리의 얼굴을 찾아서 삼국유사 등에서 소재를 얻었다. 그래서 이만익 선생님에 대한 이런 기사, 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2007년 5월 6월 아트인 컬처 표지 작가 소개가 됐죠. 네, 2009년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우리 얘기했던 88 서울올림픽 때 미술 감독을 맡아서 큰 어떤 족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모방의 창조의 어머니, 미술에는 어림없어요. 2009년도 세계일보, 그 당시 이제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로 해서 크게 전시를 가졌던 해입니다. 한국 설화 속 휴머니즘 세계적 지평으로 확장하고 싶어 근래의 그림들은 인간을 조롱 비하, 미술을 위한 미술이기에 인간이 소외당하고 있다. 네, 2012년에 이렇게 타계를 했는데요. 그 당시 매일경제신문은 서울올림픽 미술감독 이만익 화백 별세, 한국 설화로 해학, 유머,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네, 그 당시 오광수 선생님이 저희 서울아트 가이드 잡지에 이만익 선생님이 타기한 내용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거기를 일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만익의 한국적인 것에 접근은 소재와 방법 양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가 주로 다루는 소재는 한국의 신화, 설화, 민담, 역사 등에 걸친다. 단군신화, 고구려, 건국, 설화, 초용, 흥부, 신청, 정읍사, 녹두장군, 명성황후 등 한국적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고유한 것을 보편적인 소재를 끌어냈다. 해화에서 일찍이 추방되었던 문학성을 다시 부활시킨 데 그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였다. 그의 그림들은 대체로 단아한 구성과 청초한 채색을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야기 그림 형식인 만큼 평면적이자 서술적인 구성의 특징을 띈다. 이렇게 이만익 선생님에 대한 작품 세계를 미술평론가
오광수 선생님이 이렇게 서울아트 가이드에 소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만희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의 어떤 전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죠. 선생님은 비교적 어떤 생전에 개인전을 그래도 많이 한 그런 작가에 속합니다. 1973년에 신세계 백화점 화랑에서 첫 번째 개인전인데요. 그 당시 선생님이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프랑스에 도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불전, 우리가 그전에는 이 미술계에 굉장히 어떤 하나의 텀으로서 도불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 유감스럽게도 지금 제목만 있고 도판이 없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프랑스에 가서 르살롱에서 상을 받기도 했는데 선생님은 이제 거기에 가서 그런 거를 느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에 가서 어떤 미술의 흐름, 새로운 미술에 대한 경험 이런 거를 하려고 프랑스를 갔는데 오히려 프랑스에 가서 거기에서 느낀 것이 나는 한국적인 거 그걸 찾아서 작품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떤 자각을 이렇게 받고 온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한국의 민담, 설화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게 된 계기예요. 첫 번째. 네. 82년도에 선생님이 전시회가 신세계미술관.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렸던 그곳에서 7번째 전시도 여기서 열리게 됐네요. 82년도. 여기에 보면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런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소재, 주제 이런 것들이 작품에 등장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봄이라 진달래가 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꽃이 진달래죠. 그래서 어떤 김소월의 시에 이런 또 문학적인 것과 연결을 시켜서 진달래 사연,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벌써 윤곽선이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85년도에 삼국유사를 가지고 하나의 큰 이야기 전시를 꾸며낸 거죠. 그래서 85년도에 선화랑에서 그림으로 보는 삼국유사 이만익 출판 기념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설화 속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네, 87년에 이제 현대화랑에서 또 이제 크게 전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전시의 서문은 오광수 선생님이 한국인의 정서의 원형을 쫓아 이렇게 글의 제목을 잡아서 선생님을 소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농가 어떤 농악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등장을 했죠. 네. 이 작품은 지금 우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피약의 이만익 선생님이 가나화랑을 통해서 작품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자료인데요. 가족이라는 이런 작품들. 선생님이 또 많이 다뤘던 호랑이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90년에 미국에서 이제 이런 전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이 자료는 일본 도쿄 아트 엑스포에 이제 참여했었을 때 그런 자료입니다. 91년도에 선생님의 전시인데요. 이 당시에 우리가 고구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설화 해서 주몽의 하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더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 전시에 대한 서문은 미술사가였고 성신여대 교수였던 동양미술사학자죠. 허용한 선생님이 이만익의 민족성과 세계성 이렇게 해서 글을 썼던 겁니다. 사후에 이만익 그림 40년 해고전, 이건 사후가 아니고 정정합니다. 이게 예술의 전당에서 대대적인 전시가 열렸습니다. 초기의 작품에 해당이 되죠.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앞쪽에 보여지는 선생님 처음에 이제 설명했던 구상적인 작품에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특징적인 작품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이만익 40년 해고전. 2009년에 이만익의 휴머니즘 예찬 갤러리 현대. 이 당시 신문보다는 아까 전자에서 소개를 했죠. 그리고 사후에 이제 크게 전시가 열렸는데 작년에 이만익 별을 그리는 마음 해서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소마 미술관에서 대대적인 선생님에 대한 전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1부 이만익의 생애, 2부 설화에서 찾는 한국의 원류 전시를 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많은 팸플렛 화집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문학수첩에서 나온 거고요. 선생님이 또 글을 잘 쓰셨죠. 이만익 에세이 그립다, 보고 싶다, 갖고 싶다, 화가 이만익의 그림 안의 이야기, 그림 밖의 이야기. 그래서 문학수첩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붓으로 못다한 이야기. 그림 속에 말이 있다면 그것은 소리 없는 말, 침묵의 시이다. 그림은 그립다는 말, 보고 싶다는 생각, 갖고 싶다는 열망을 말하지 못한다. 그림이 노래하지 못하고 춤추지 못하고 시를 읊지 못한다. 화가의 열망은 죽어있는 것일까? 말 없는 그림이 말하는 것을 느끼고 듣는 것, 그러한 그리움, 그러한 열망, 그러한 기원이 나의 그림 속에 갇혀 침묵하고 있다. 붓으로 못다한 이야기를 글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이만익 에세이. 이 화집은 가장 이만익 선생님을 대표하는 대형 화집이죠. 그 이만익 선생님 전시가 작년에 해서 올 2월까지 연결이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이 대형 화집. 이만익 선생님, 우리 미술사에서 이렇게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작가죠. 가장 특징적인 키워드가 그 검은 윤곽선, 두툼한 윤곽선 이런 그림, 또 칼라를 자유자재로 쓰셨던 그런 분, 또 우리의 어떤 설화, 어떤 민담, 우리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끌어내서 소화했고요. 또 88 올림픽 때 미술 총감독,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보여줬던 이런 작가분들에 대한 평가, 또 우리들이 관심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